예,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영상 한번 찍어봐야죠. 이번 주제는 어제 시작했던 불륜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 시리즈 2입니다. 그래서 뭐 불륜 관련해서 그냥 뭐 할 얘기가 많아서 이제 영상 찍는 건데 일단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불륜을 시작할 때 뭐부터 봐야 되느냐? 만약 여러분이 불륜을 시작한다면 상대의 미모, 뭐 상대의 외모, 상대의 재력, 뭐 상대의 매력 이런 걸 주로 많이 보지요. 이제 본인의 배우자나 아니면 상대의 배우자한테 질려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륜을 시작하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부터 보면 안 돼요. 불륜은 일반적인 남녀의 만남, 그러니까 처녀 총각의 만남이나 뭐 이혼남 이혼녀의 만남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남녀 간의 만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외모나 재력이나 뭐 지능이나 학력이나 이런 일반적인 스펙을 보면 돼요. 하지만 불륜에 있어서는 상대의 지력부터 봐야 돼요. 지력.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좋나 나쁘냐는 뭐 자격증을 땄느냐 뭐 학력이 좋으냐 이게 아니라 해당하는 그 불륜을 얼마나 감출 수 있느냐. 이 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외로 불륜이 걸리는 경우에 진짜 상대방이 좀만 조심했으면 불륜이 안 걸리는데 진짜 바보처럼 카카오톡 비밀번호 같은 걸 안 걸어두거나 문자 같은 걸 함부로 보게 하거나 배우자한테 그래서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배우자가 내 핸드폰을 뒤져보면 불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런 증거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남겨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핸드폰에도 요즘 보면은 폴더 감추는 기능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륜이 걸리지 않도록 머리 좋은 사람들은 신경을 쓴다고요. 그런데 그걸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까지 신경 쓸 머리가 안 돼서 지능이 안 돼서 결국은 불륜이 들통나면 들통난 당사자도 피보지만 물론 피보지만 그 불륜의 상대방인 사람도 상대방도 당연히 피보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를 때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이 불륜을 잘 감출 수 있느냐 그걸 좀 잘 봐야 돼요. 그 지능을. 그런 기본적인 지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가방 끈 긴 사람 중에도. 이런 불륜을 저지를 땐 이것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불륜에 있어 속으면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불륜은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짜릿해요. 사과도 훔쳐먹은 사과가 더 맛있고 도시락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업 중에 몰래 먹은 도시락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불륜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더 짜릿한 건데 이런 경우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예컨대 내가 이제 기혼이에요. 상대는 미혼이에요. 그럼 이것도 불륜이잖아요. 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나 당신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이혼하면은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당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왕왕 유부남 유부녀 중에 처녀 총각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거의 감동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배우자를 그냥 버려버리고 지금 이 배우자는 내 성에 안 차. 나랑은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 나 좋다는 처녀 총각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불륜은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짜릿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이혼을 해버리면 이제 처녀 총각이 됐잖아요. 내 불륜의 상대방도 미혼이고 나도 미혼이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되는데 상대방 눈에 나의 매력이 확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훔쳐먹은 사과가 아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돼버리면 사과의 맛이 확 줄어버린다고요. 수업 시간에 먹을 땐 그렇게 맛있던 도시락이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맛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유부남일 땐, 내가 유부녀일 땐 상대방 눈에 그렇게 내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이혼을 하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솔로가 돼버리면 상대방 눈에 나의 매력이 확 떨어져 보여서 나랑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혼일 경우에 미혼인 아니면 솔로인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해라. 그럼 내가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 할 경우에 상대가 진짜 그 약속을 지킬지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거 좀 유념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나는 솔로예요. 나는 솔로인데 상대방이 이제 기혼이에요. 상대방이. 이것도 불륜이잖아요. 근데 나는 상대방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 당신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좀만 더 기다려줘. 지금 내 배우자가 나를 놔주지 않아.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면 어떻게든지 이혼할게. 그러면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불륜을 이어가려는 기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만 믿고 솔로인 그 상대방은 열심히 그 기혼인 상대방을 좋아하죠. 하지만 내가 이혼할 테니까 언젠가는 그때 결혼하자는 그 말이 구라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 본처, 법적인 아내를 싫어해요. 그다지 안 좋아해요. 외모도 별로고 해서 그 아내가. 하지만 아내가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용돈을 펑펑 탔을 수 있어요. 이런 남자가 불륜을 저지를 경우에 그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자기한테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남자 같은 경우에 불륜의 상대방을 만족시키려고 좀만 기다려. 내가 그러면은 내 아내랑 꼭 이혼할 거야. 그럼 그때 우리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사탕 발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남자들 대부분 이혼 안 해요. 본처랑. 왜? 본처가 주는 돈이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래서 상대가 기혼인 경우에 나는 솔로이고 상대가 이혼한다고 그러면서 좀만 기다려달라고 할 경우에 잘 보세요. 상대가 진짜 이혼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상대가 법적인 자기 배우자도 계속 배우자랑도 같이 가고 불륜의 상대방인 나랑도 같이 계속 가려고 즉 더블 플레이를 계속 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구라치는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불륜 제 주위 불륜 걸린 사람들 중에 좀 재밌었던 거 웃겼던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제가 아는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다 걸렸는데 그 남자가 우연히 좀 더러운 속옷을 입은 날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 속옷 더러우니까 내가 빨아줄게 그랬는데 마침 그 속옷을 빨면 다른 입을 만한 속옷이 없어서 아내가 오늘 하루만 이거 입고 가라고 회사에. 그럼 내일은 꼭 내가 새 속옷을 사오든지 해서 속옷 바꿔줄게. 그리고 이제 남편을 내보냈어요. 남편이 그날 불륜의 상대방인 여직원을 만났어요. 이제 여직원이랑 이제 호텔을 갔어요. 호텔 가서 이제 그걸 즐겼어요. 그리고 남자가 피곤하니까 잠깐만 눈 붙이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여직원이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 남편 그 자기 불륜 상대방인 남자의 더러운 속옷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너무 성격이 깔끔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불륜 상대방한테 그런 속옷을 입히기 싫어서 잽싸게 또 욕실에 가서 손빨래를 하고 드라이기로 말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냥 기분 좋아서 자기 불륜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까 좋다고 속옷을 입었어요. 근데 집에 갔다가 그 아내가 이제 밤에 그 남편 속옷이 깨끗해진 걸 본 거예요. 당신 어디서 이렇게 속옷이 깨끗해졌냐고. 회사에 간 사람이 중간에 이 속옷 빨려고 모텔이나 호텔 갔을 리도 없고 도대체 이 속옷 누가 빨아줬냐고. 그렇게 아내가 캐묻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불륜이 들통난 커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미로만 듣지 마시고 불륜을 저지를 경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도 상대방 그 배우자한테 걸릴 수가 있어요. 내 배우자한테도.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한테 신경 써주지 마세요. 불륜은. 어차피 불장난이에요. 불륜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써주지 말고 너무 신경 써주다간 오히려 피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지금도 혼자 살긴 하지만 예전에도 혼자 살 때 제 아파트에 가끔 오겠다는 어떤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밖에 좀 나가 있으래요. 한나절 정도. 왜 그런가 보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불륜의 상대방을 제 아파트에 데려와서 둘이 같이 제 아파트에서 즐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나 모텔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니까 사용료로 돈을 줄 테니까 나가서 좀 놀다 오라는 거예요. 영화도 보고. 근데 저 같은 경우 그거를 그때 좀 몇 번은 들어줬는데 몇 번은 안 들어줬어요. 근데 제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제 아파트에 온다는 사람들이 다들 남자였는데 그 남자들이 본처한테 진짜 그 본처가 그 남자들한테 잘하고 본처를 배신하는 게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처가 그 남자한테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성을 쏟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는 그런 남자들의 요구는 안 들어줬어요. 이거는 도의에 벗어난다고. 당신은 불륜을 저지를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본처가 그 남자한테 되게 잘 안 하고 자존심 긁고 그 남자 맨날 돈 못 벌어온다고 욕하고 이런 경우는 그 남자 입장에서 불륜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그런 남자 부탁은 들어주고 아파트를 잠깐 빌려줬어요. 그래서 불륜 저지르는 사람 중에 보면은 호텔이나 모텔 가면 아무래도 얼굴 팔릴 수도 있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 아파트나 콘도를 빌려서 이렇게 즐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믿을 만한 사람을 꼭 고르세요. 저는 당연히 입이 무겁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데 의외로 이런 거를 또 써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어차피 혼자 살고 하니까 누구한테 크게 저는 이권 같은 게 엮일 일이 없으니까 이 채널도 저는 돈 보고 운영 안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면 차라리 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런 부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스스로 자기 발목을 옥죄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륜 관련해서는 지금 이 두 번째 시리즈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